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8호 제10면입니다. 양주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가 함께합니다. 양주시 시장 이성호 가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나섰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되는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일종 수급권자와 일종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이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95만 51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 물결표 쌓인 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이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를 외래 진료의 경우 한 차 의료기관 1,000원, 2세 의료기관 진료비의 15%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중증질환과 희귀증진난치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 당뇨 복막투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되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한 시민은 본인, 가구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급여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타법 적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 등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조사를 거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결정이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적용 완화 정책에 따라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급여의 체계적인 사례 관리로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관내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7,025명의 진료비용으로 총 20여억 원을 집행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1억 300만 원, 당뇨 복막투석 등 요양비 지원 1억 2,3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1,038개에서 1,100개로 확대돼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시기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간병비와 특수시기 구입비의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helpline.kdco.co.kr을 통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조사 특례 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대상 질환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에서 질환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709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고효율 레드 조명 무상 교체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대상 모집. 양주시 시장 이성호 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참여할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 노후 조명을 고효율 레드 조명으로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과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단, 신청일 기준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포함한 리모델링 계획,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레드 조명은 형광등보다 수명이 5배 이상 길고 전력 소비량은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유도,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지원 강화. 양주시 시장 이성호 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복지 부문 공공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밀착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의 밝은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 상시적 발굴 체계를 구축, 촘촘한 인적 안전망 강화에 주력한다. 지역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우체국, 부동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동네 사랑방과 세금 고지서에 홍보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시민 홍보에 집중한다. 또한 위기가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공적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가운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땅히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위기가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사전에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위기가구나 주민을 발견하면 누구나 양주시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5751-5758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 점검 2일부터 접종 시작. 양평군 군수 정동균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유치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며 이계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난 40년간 중첩된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왔기에 경기복지재단의 양평군으로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군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양평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며 생태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지난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9개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복지 분야 상위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한다면 자연과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양평의 이미지를 구현하며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재명 지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경제의 고통을 감내해온 양평군의 경제 발판 마련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공모대응반, 유치총괄반, 시설구축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민관협력 체계를 동원해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양평군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해 총력.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을 찾아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백신 관리 및 접종을 당부했다. 관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 보관 상태, 의료인력 운영, 이상반응 대책 등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안전한 백신 관리 및 접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에서도 백신 수급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접종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기며 군민들께서 걱정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먼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3월 말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의 군민과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분기부터는 19세에서 64세의 성인 등 백신 수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